요양병원 복도에 혼자 앉아 있는 저를 누군가 불렀습니다. 장모님,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20년 전 제가 집에서 쫓아낸 딸의 남편이었습니다. 수진이는요? 제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딸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수진이는 10년 전에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던 그 딸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사람이 저를 찾아온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명숙입니다. 올해 58세, 중학교 국어교사로 30년을 근무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20년이 됐네요. 교통사고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고 그때 딸 수진이는 겨우 8살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제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습니다. 오직 수진이만 바라보며 살았죠.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고 주말에는 도서관에 데려다 주고 엄마,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수진이가 가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혼자 키운 아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저 집에는 아빠도 없이 자라서 버릇이 없을 거야. 그런 말들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키웠어요. 수진이만큼은 떳떳하게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지 않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수진이는 제 바람대로 잘 자라줬어요. 성격도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졸업 후에는 중견기업에 취직까지 했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수진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만 하면 제 인생의 목표는 이뤄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날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4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소개시켜 드릴 사람이 있어. 수진이가 전화로 말했어요. 목소리가 들뜨고 설레 보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구나. 우리 수진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나 보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온통 신경이 그쪽으로만 쏠렸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수진이가 일하는 회사 동료일까? 대학 선배일까? 거실을 정리하고 꽃병에 장미를 꽂고 제일 좋은 찻잔을 꺼내 놓았어요. 옷도 제일 단정한 것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왔어.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앞치마를 벗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 수진아. 그리고 제 시선이 수진 옆에 서 있는 남자에게로 향했습니다. 순간 제 얼굴에 미소가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남자는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아니, 수수하다기보다는 낡았다고 해야 할까요? 청바지는 곳곳이 해져 있었고 점퍼도 유행이 한참 지난 스타일이었어요. 손에 들고 온 선물 봉투도 대형마트 비닐봉지였습니다. 정말이지 첫눈에 봐도 가난하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장모님, 정우진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깊숙이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목소리는 착하게 들렸지만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거실로 안내하면서 저는 수진이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수진이는 행복한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제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따르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진 씨는 지금 뭐 하세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라고요?
찻잔이 받침에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아, 그래요? 공부는 얼마나 하셨어요? 3년째입니다. 3년이나 시험을 준비한다고요? 그것도 붙지도 못하고.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이런 사람을 데려오다니. 저녁 식사 내내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오진 씨는 정중하게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저는 짧게 대답할 뿐이었어요. 수진이가 눈치를 챘는지 자꾸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른 척 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우진 씨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모님 잘 먹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우진 오빠, 내가 바래다 줄게. 수진이가 우진 씨를 배웅하러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가 그렇게 힘들게 키웠는데 저런 사람이라니. 한참 후 수진이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저는 딸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방에 가서 이야기하자. 방문을 닫자마자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진 오빠 괜찮은 사람이지? 괜찮다고요? 저는 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수진아, 그 사람 편의점 알바한다며? 응, 근데 시험 준비하면서 생활비 벌려고 하는 거야. 우진 오빠 진짜 열심히 해. 3년이나 시험 준비했다며? 그래서 붙었어? 수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직은 안 됐지만 곧 될 거야. 고지 언제인데? 내년? 내후년? 그럼 그동안 너는 어떻게 살 건데? 아니, 수진아. 엄마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알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혼자 키우내는 버릇 없다. 아빠 없는 아이는 불쌍하다. 그런 말들을 얼마나 들었는지.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더 열심히 키웠어. 너만큼은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지금 너는 뭐 하는 거야? 엄마, 우진 오빠는 가난하지만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면 다야? 수진아,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 저는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엄마가 왜 이러는 줄 알아? 내가 고생할까봐 그래.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엄마가 너무 잘 알아. 엄마, 나는 괜찮아. 나도 일하잖아. 지금은 괜찮지. 근데 결혼하고 애 낳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 사람이 시험 떨어지면 평생 편의점에서 일할 건가?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우진 오빠는 꼭 합격할 거야. 그리고 오빠는 책임감도 있고 나한테 진짜 잘해줘. 지금은 잘해주지. 근데 결혼하고 나면 달라져. 가난한 남자들은 다 그래. 제 말이 너무 차갑게 들렸나 봐요. 수진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우진 오빠를 한 번도 제대로 안 봤잖아. 오빠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수진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저는 딸을 꼭 안았어요. 그래서 더 이런 말하는 거야. 좀 더 좋은 사람 만나. 내가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말이야. 엄마, 나는 우진 오빠가 좋아.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수진이가 제 품에서 벗어나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반대해도 나는 우진 오빠랑 결혼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진아, 미안해, 엄마. 근데 이건 내 인생이야. 딸이 방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건 아니야. 절대 안 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만 밤새도록 들렸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우진 씨를 만나고 있었어요. 저는 만날 때마다 반대했지만 딸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가 집에 돌아와서 말했어요. 엄마, 나 결혼하기로 했어.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 우진 오빠랑 다음 달에 결혼식 할 거야. 수진아, 정신 차려.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평생 고생할 거야. 엄마, 나는 우진 오빠가 좋아. 그리고 오빠도 나를 사랑해. 그걸로 충분해. 충분하지 않아.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딸에게 소리를 질러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어?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서 그래. 엄마가 생각하는 행복이랑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달라. 수진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진 오빠랑 함께 있는 게 행복해.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우리 함께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어. 그게 말처럼 쉬운 줄 알아?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엄마, 나도 알아.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봤어. 그래서 더 알아.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저는 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수진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엄마가 부탁이야. 엄마, 미안해. 근데 나는 이미 결정했어. 그럼 엄마는 인정할 수 없어. 제 입에서 차가운 말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결혼식에 가지 않을 거야. 수진이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는 내 결혼을 인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결혼식에도 안 갈 거야. 엄마, 농담이지? 농담 아니야. 엄마 말 안 듣고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우리는 남이야.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발. 내 결혼식에는 와줘야 하잖아. 엄마 없으면 나는. 그럼 결혼 포기해. 못해.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 엄마. 근데 나는 우진 오빠랑 결혼할 거야. 엄마가 안 와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뭔가 무너져 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앞으로 엄마 없는 줄 알고 살아. 나가. 지금 당장 나가. 수진이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개와 사진 몇 장을 가방에 넣더니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엄마, 나갈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제야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이미 수진이는 없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갑자기 집이 너무 넓고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옳은 일을 한 거야. 수진이를 위해서.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엄마, 오늘 이시의 결혼식이야. 장소는 웨딩홀이야. 제발 와줘. 엄마 없으면 나는 너무 슬플 것 같아. 저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전 11시였습니다. 가야 하나? 아니야. 가면 안 돼. 내가 가면 이 결혼을 인정하는 거야. 하지만 가슴 한쪽이 너무 아팠어요. 옷장을 열었다가 닫고 다시 열었다가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오후 1시가 됐어요. 문자가 또 왔습니다. 엄마, 1시간 남았어. 제발 와줘. 엄마가 없으면 나는 누구한테 예쁘다는 말을 들어. 눈물이 났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서
수진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냈습니다.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식 사진.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근데 엄마는 정말 내가 걱정돼서 그래. 오후 2시가 됐습니다. 지금쯤 결혼식이 시작됐겠죠. 오후 3시, 또 문자가 왔어요. 엄마, 결혼식 끝났어. 엄마 안 왔네. 정말 안 올 줄 몰랐어. 나 진짜 슬펐어. 근데, 그래도 행복했어. 엄마도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 사랑해, 엄마. 저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어요. 텅 빈 식탁, 텅 빈 거실, 텅 빈 집. 이게 맞는 거야. 수진이가 나중에 고생하면 그때 깨달을 거야. 엄마 말이 맞았다는 걸.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딸의 웃음소리가, 어린 시절 엄마 사랑해 하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동네 아는 사람이 물었어요. 수진이 결혼했다며? 축하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편함에 택배가 왔어요. 보내는 사람은 수진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봤더니 제가 좋아하는 차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엄마,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우진 오빠가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엄마, 보고 싶어요. 언제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저는 편지를 읽고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아직은 안 돼. 지금 연락하면 내가 진 거야. 1년이 지났습니다.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명수가, 수진이 애가 졌다며? 너 할머니 된대. 할머니라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래. 몰랐네. 몰랐다고? 수진이가 말 안 했어? 요즘 바빠서 연락을 잘 못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수진이가 엄마가 되는구나. 3년이 지났습니다. 또 택배가 왔어요. 이번엔 아기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 딸 낳았어요. 이름은 지원이에요. 정말 예쁘죠? 엄마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사진 속의 아기는 정말 예뻤어요. 수진이를 닮았더군요. 저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역시 서랍에 넣어버렸어요. 5년, 10년, 15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끔 동네 사람들을 통해 소식을 들었어요. 수진이 애가 벌써 초등학생이래요. 우진 씨가 공무원 시험 붙었다며요? 수진이네 남편 회사 다닌대요. 그럴 때마다 저는 무덤덤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어요. 혼자 남은 집에서 저는 수진이를 생각했습니다. 잘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하지만 전화기는 들 수 없었어요. 지금 연락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잖아. 그럴 수는 없어. 그렇게 저는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딸을 잃는 대가를 치르면서요. 어느덧 저는 60세가 됐습니다. 정년퇴직을 했어요. 퇴직하는 날 동료 교사들이 꽃다발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명숙 선생님,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편하게 쉬세요. 딸이랑 손주들이랑 행복하게 지내세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축하해주는 사람도, 같이 저녁을 먹을 사람도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외롭구나. 하지만 여전히 전화기는 들 수 없었어요. 62세 되던 해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자꾸 까먹었어요. 약속 시간도 헷갈리고 길을 잃기도 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치매라고요? 혼자 사세요? 네. 가족은 없으세요? 딸이 있긴 한데 20년째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보호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가족에게 연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수진이의 사진을 꺼내봤어요. 결혼식 날 찍었을 웨딩드레스 사진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거였어요. 수진이는 정말 예뻤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수진아, 엄마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하지만 전화기는 역시 들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고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65세가 됐을 때 저는 더 이상 혼자 생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치매가 빠르게 진행됐어요.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고 집 앞 슈퍼에 갔다가 집을 찾지 못하고 심지어 제 이름도 가끔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처음 요양병원에 들어왔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쓸쓸하게 늙는구나. 딸이 있는데 손녀도 있는데 저는 낯선 사람들과 이 차가운 병원에서 늙어가고 있었어요. 가끔 정신이 또렷할 때면 후회했습니다. 그때 결혼식에 갈 걸, 그때 전화할 걸, 그때 딸을 안아줄 걸.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금 연락한다고 해도 딸이 받아줄까요? 20년 넘게 연락 한 번 안 한 엄마를.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요양병원 복도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밖에는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수진이도 벚꽃 좋아했는데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장모님, 장모님?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수수하지만 단정한 옷차림의 남자. 누구세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누구지?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장모님, 저예요. 정우진입니다. 정우진? 그 순간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20년 전 딸이 데려왔던 그 남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던 가난한 청년. 우진 씨? 네, 장모님. 저예요. 남자의 눈가에 주름이 생겼더군요.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걸 보여주듯이 저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진이는 어디 있어요? 그 질문을 하는 순간 저는 떨렸어요. 무서웠습니다. 딸이 저를 용서하지 않았을까봐. 우진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장모님, 그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수진이는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우진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장모님, 수진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10년 전에? 무슨 소리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가 죽었다고요? 네, 장모님. 췌장암이었습니다. 35세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우리 수진이가, 우진 씨가 제 곁에 앉았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왜 말 안 했어요? 왜 10년이나 지나서 수진이가 장모님께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우진 씨를 바라봤어요. 왜요? 왜 딸이 그랬어요? 우진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장모님이 아프실까봐요. 장모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짐이라니. 내 딸인데, 내가 낳은 딸인데. 저는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제가 너무 못된 엄마였어요. 결혼식에도 안 가고 2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아니에요, 장모님. 수진이는 장모님을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거짓말. 진짜예요. 수진이는 항상 말했어요. 우리 엄마는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야. 걱정돼서 그런 거야라고. 저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우진 씨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수진이는 장모님이 언젠가 자신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매년 장모님께 선물을 보냈죠. 받으셨나요? 받았어요. 받았는데 저는 답장도 안 했어요. 괜찮아요. 수진이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해 했어요. 우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장모님, 수진이의 마지막 부탁이 있었어요. 무슨 부탁이요? 장모님을 평생 모셔달라고요. 자기가 못해드린 효도를 제가 대신 해달라고. 저는 우진 씨를 바라봤어요. 왜 저한테 그렇게까지 해요? 저는 당신을 그렇게 못되게 대했는데. 우진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장모님, 저는 고아였어요.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랐죠. 그래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수진이를 통해서 처음으로 진짜 가족을 경험했거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가 저한테 준 사랑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저는 수진이의 마지막 부탁을 꼭 지키고 싶어요. 우진 씨, 장모님, 저랑 함께 가시겠어요? 저희 집에서 지원이랑 함께 지내시면 안 될까요? 지원이? 그게 누구지? 지원이가 누구예요? 장모님의 손녀예요. 수진이 딸이요. 올해 20살이에요. 손녀. 저는 또 울었습니다. 손녀가 있었어요? 네. 장모님을 닮았어요. 착하고 예쁜 아이예요. 저는 우진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장모님. 이제 다 괜찮아요. 우진 씨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장모님, 집에 가요. 지원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진 씨의 집은 아담한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한 젊은 여자가 달려 나왔어요. 할머니, 여자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저 지원이에요. 엄마 딸이요. 저는 손녀를 바라봤어요. 정말 수진이를 닮았더군요. 눈매, 코, 입술까지 모두. 지원이. 네, 할머니. 저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할머니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그랬어? 네. 엄마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라고. 할머니 덕분에 엄마가 행복하게 자랐다고요. 눈물이 또 났어요. 지원이가 저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었어요. 할머니, 여기서 편하게 쉬세요. 제가 할머니 모실게요. 고마워, 지원아. 그날 저녁, 우리 셋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우진 씨가 음식을 차려주고 지원이가 이것저것 챙겨줬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내가 놓쳐버린 가족. 며칠 후, 우진 씨가 상자 하나를 가져왔어요. 장모님,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상자를 열자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가 장모님께 보낸 편지예요. 하지만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하나 꺼냈습니다. 엄마, 오늘 지원이가 처음 걸음마를 했어요.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못 보여드려서 아쉬워요. 엄마, 보고 싶어요. 또 다른 편지를 꺼냈어요. 엄마, 오늘 지원이 생일이에요. 엄마가 옆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편지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딸은 저를 단 한 번도 잊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저를 그리워했더군요. 그런데 저는 자존심 때문에 딸을 외면했어요. 우진 씨, 제가 정말 못된 엄마예요. 아니에요, 장모님. 우진 씨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예요. 장모님께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이 편지를 읽으신다는 건 제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죠. 엄마, 저는 행복했어요. 우진 오빠랑 결혼해서 정말 행복했어요. 엄마 말씀대로 가난해서 힘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진 오빠가 옆에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엄마가 반대하셨던 거 이해해요. 엄마는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걱정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엄마 선택이 옳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가난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엄마, 저는 성공했어요. 저는 우진 오빠와 지원이와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엄마가 없어서 슬펐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엄마, 부탁이 있어요. 우진 오빠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원이를 사랑해주세요. 제가 못해드린 효도를 지원이가 대신할게요. 엄마,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다음 생에는 꼭 다시 엄마 딸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때는 제가 엄마를 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마이너스 수진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바닥에 무너졌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못됐어. 우진 씨와 지원이가 저를 양쪽에서 안아줬습니다. 우리는 셋이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이의 편지를 계속 읽고 또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 거지? 다음 날 아침, 지원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 줬어요. 할머니,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응. 고마워, 지원아. 우진 씨도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장모님, 오늘 장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수진이가 남긴 일기장이에요. 우진 씨가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수진이는 매일 일기를 썼어요. 장모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05년 3월 15일. 오늘 엄마한테 우진 오빠 소개시켜드렸다. 엄마가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속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엄마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는다. 2005년 6월 20일. 결혼식 날이다. 엄마가 안 오셨다. 너무 슬펐다. 하지만 원망하지 않는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니까. 2008년 10월 2일. 지원이가 태어났다.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싶다. 엄마도 지원이를 보시면 좋아하실 텐데. 2010년 5월 8일. 오늘은 어버이날이다. 엄마한테 카네이션을 보냈다. 받으셨을까? 답장은 없었지만 괜찮다. 엄마가 건강하시면 그걸로 충분하다. 2012년 8월 1일. 병원에 갔다. 췌장암이라고 한다. 우진 오빠한테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다. 엄마가 아프실까봐. 2013년 2월 14일. 항암 치료가 힘들다. 하지만 견딜 수 있다. 지원이를 봐야 하니까. 그리고 언젠가 엄마를 다시 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으니까. 2014년 12월 20일. 의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 엄마가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 하지만 지금 연락하면 엄마가 더 슬프실 것 같다. 우진 오빠한테 부탁했다. 엄마를 평생 모셔달라고. 내가 못한 효도를 대신해 달라고. 2015년 1월 5일.
마지막 일기가 될 것 같다. 엄마 사랑해요. 다음 생에는 꼭 더 좋은 딸이 될게요. 엄마 행복하세요. 일기를 다 읽고 나서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안 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죽어가면서도 나를 걱정했는데, 나는 뭐 했던 거지? 우진 씨가 저를 부축했어요. 장모님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죠. 제가 얼마나 못된 엄마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지원이도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할머니를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슬퍼. 내가 그렇게 못되게 했는데도 저는 우진 씨를 바라봤어요. 우진 씨,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세요? 저는 당신을 그렇게 무시하고 못되게 대했는데 우진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말씀드렸죠? 네. 저는 평생 가족이 뭔지 몰랐어요. 크리스마스 때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찾아오는데 저는 혼자 남아 있었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러다 수진이를 만났어요. 수진이가 처음으로 가족이 뭔지 가르쳐 줬어요. 수진이는 항상 말했어요. 우진 오빠, 우리 엄마 정말 좋은 분이야. 나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어. 엄마가 반대하시는 건 나를 사랑해서 그래. 엄마는 정말 좋은 분이야라고요. 우진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장모님을 존경하게 됐어요. 수진이를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분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장모님, 저도 처음엔 서운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화도 났었죠. 우진 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깨달았어요. 장모님이 왜 그렇게 반대하셨는지. 제가, 왜요? 딸이 고생할까봐 두려우셨던 거잖아요. 딸을 너무 사랑하셔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그래서 수진이의 마지막 부탁을 꼭 지키고 싶었어요. 장모님을 모시는 게 수진이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진 씨, 장모님, 이제 저희 진짜 가족이 되면 안 될까요? 저는 우진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진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네요. 지원이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우리는 셋이서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우진 씨가 제안했어요. 장모님, 수진이 산소에 같이 갈까요? 수진이 산소요? 네. 오랜만에 수진이한테 인사하러 가면 어떨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소는 조용한 산자락에 있었어요. 묘비에는 사랑하는 아내이자 엄마 이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수진아,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왔어. 엄마, 정말 미안해.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가 너무 어리석었어.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엄마는 그걸 몰랐어. 엄마가 결혼식에도 안 가고 연락도 안 하고 정말 못된 엄마였어. 근데 수진아, 너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엄마를 사랑했다며? 저는 흙을 만지작거렸어요. 고마워, 수진아. 그리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진 씨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 지원이도 너를 닮아서 정말 착해. 너는 정말 행복했겠다. 엄마가 틀렸어. 가난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할 수 있구나. 내가 옳았어, 수진아. 저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우진 씨랑 지원이랑 함께 잘 살게. 내가 못 본 할머니 역할 엄마가 할게. 수진아, 사랑해. 정말 사랑해. 좋은 딸이 되어줘서 고마워. 우진 씨와 지원이도 옆에서 함께 절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산소 앞에 앉아 있었어요. 봄바람이 불어왔고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마치 수진이가 괜찮아, 엄마. 이제 다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우진 씨의 집에서 산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치매는 계속 진행됐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지원이가 저를 깨워줬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아침 먹어야죠. 응, 우리 지원이. 지원이는 정말 수진이를 닮았어요. 착하고 다정하고 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우진 씨도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어요. 장모님, 오늘 날씨가 좋은데 산책 갈까요? 그래요, 고마워요. 우진 씨와 함께 동네를 걷다 보면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드님이세요? 그럴 때마다 우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제 어머니세요.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수진아,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 셋은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지원이가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엄마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앨범을 펼치자 수진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왔어요. 돌잔치 사진, 유치원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우리 수진이 정말 예뻤지? 네, 할머니. 엄마 정말 예뻤어요. 지원이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수진이의 결혼식 사진이 나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우진 씨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수진아, 엄마가 이날 갔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할머니. 엄마는 이해하셨을 거예요. 지원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여기 계시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지원아. 저는 손녀를 꼭 안았어요. 우진 씨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장모님, 차 드세요.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국화차예요. 고마워요, 우진 씨. 아니, 우진아. 우진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장모님, 이제 우진 씨라고 부르지 않을게. 우진아라고 불러도 되지? 우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어머님. 어머님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래,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구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제 치매는 점점 심해졌어요. 가끔은 여기가 어딘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수진이만큼은 잊지 않았어요. 수진아. 제가 중얼거리면 지원이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 지원이에요. 엄마 딸이요. 아, 지원이. 우리 예쁜 지원이. 어느 날 저녁, 저는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진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생각하세요? 수진이 생각. 수진이가 보고 싶으세요? 응. 정말 보고 싶어? 한 번만 더 안아보고 싶어? 우진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어머님, 수진이는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랬을까? 네. 수진이는 항상 말했어요. 자기 인생에 후회가 없다고, 우진 오빠랑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다고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리고 어머님을 사랑했어요. 평생 동안요. 나도 수진이를 사랑했어. 정말 많이.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어요. 우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내가 뭘. 저희한테 와주셔서요. 저희에게 가족이 되어주셔서요. 저는 우진이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더 고마워. 이렇게 나를 받아줘서. 지원이도 옆에 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저녁 먹어요. 그래, 우리 지원이.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우진이가 밥을 푸고 지원이가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자, 어머님 드세요. 고마워.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창 밖으로는 별이 떠올랐고 따뜻한 식탁 위로 조명이 비쳤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딸은 없었지만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수진이가 남긴 소중한 가족.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진짜 중요한 건 돈이나 조건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걸. 수진아, 내가 옳았어. 너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구나. 그리고 엄마에게도 새로운 가족을 선물해줬어. 고마워, 수진아. 사랑해. 그날 밤 저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수진이가 나타났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수진아. 저는 달려가 딸을 안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저는 행복했어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우진 오빠랑 지원이 잘 챙겨주세요. 그럼 당연하지. 걱정 마.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수진아. 수진이가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이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딸도 편안하고, 저도 편안하고, 우리 모두 행복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떴습니다. 창 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쳤고, 지원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오늘 날씨 정말 좋아요. 그래, 우리 지원이. 할머니도 기분 좋아.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박명숙 할머니의 이야기, 가슴 아프셨나요?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너무 늦기 전에 해야 합니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가족입니다. 후회하기 전에 먼저 손을 내미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오늘 사연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